8차시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수업 목표는 나머지가 없고 몫이 두 자릿수인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릿수의 계산 결과를 어림할 수 있다. 나머지가 없고 몫이 두 자릿수인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 앞과 다른 점은 이제 나머지가 없는 건 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제 몫이 두 자릿수라는 거죠. 그래서 6, 7차시와 8, 9차시는 몫이 한 자리인 거, 그다음에 몫이 두 자리인 것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문제 상황을 보고 나눗셈의 필요성을 알고 구하는 방법 생각하기, 그다음 몇 송인지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기, 그다음에 계산 원리를 형식화해서 알아보기, 그다음에 익히기라고 해서 이제 연산의 기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활동에서의 의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수가 커서 몫이 한 자리인 것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커서 몫이 두 자리 수인 거를 구해야 되는데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열송이보다 몫이 일단은 정확한 몫이 아니라 몫의 자리가 한 자리 수인가 두 자리 수인가 라고 해서 몫의 자리값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20,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자리야? 이 15자리를 받을 수 있어 몫이? 이런 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송이보다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몫이 두 자리 수임을 이해하고 몫이 두 자리 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탐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자리를 먼저 구한 후 몫이 1자리를 구해서 더하는 부분목 알고리즘을 나눗셈 방법으로 이해하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도 배웠거든요. 몫이 두 자리일 때는 얼른 가서 15자리부터 얼른 가서 큰 거부터 받아오고 그다음 이제 1자리 방에 가서 1자리 몫을 받아와야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정은 3학년 2학기의 몫이 두 자리인 것과 같은 과정인데요.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수가 커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연결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몇 송이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들아 미래를 생각해봐. 이게 몇 송이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눗셈 식을 꼭 그 미래 상황 추론해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별표를 한 100개, 1000개를 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2015 교육과정이나 혹시 2015 검정교과서를 사용해 보셨을 때 이 8차시부터 가장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반대로 모든 지도서에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몫이 10보다 큰지 확인하게 한다라고 하는 모든 지도상 유의점에 써 있는데요. 지도상 유의점에 있는 것을 교과서에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바라기를 10송이보다 많이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발문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모든 책에서 표에서만 10부터 갑자기 곱하기 10에서부터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0에서부터 나오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두 번째 전발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10송이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봐. 잠깐만 이라고 그래서 잠깐만 36개로 하나를 만들 수 있어. 360장이 넘으니까 당연히 10송이 이상 만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사고 과정이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핵심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10송이 만들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혹시 20송이는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30송이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잠정 몫의 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잠정 몫의 자리값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 묶음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 다음 정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것이죠. 이전보다. 그래서 400 나누기 16을 20으로 했지만 여기서 이제 생략된 것들이 많은 거죠. 이제 대충이가 왔다 간 흔적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대충이가 왔다 가서 나는 10배가 넘어서 그 다음 이렇게 해보니까 20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방으로 출발. 이번에는 한 자릿수의 몫을 구하러 가볼까? 라고 해서 몇십을 구하고 몇을 구해서 합하는 이제 이렇게 부분
부분 몫의 합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거죠. 아이들이 놀래니까 10개짜리 먼저 몇 개인지 알아보자. 그 다음에 낱개는 먼저 몇 개인지 알아보자 라고 해서 하나씩 합니다. 이대로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는 또 학생들이 이 문구나 발문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서 교사가 좀 입체적으로 좀 표현해줄, 도와줄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수업의 팁은 나눗셈의 잠정 몫의 자리값을 어린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활동. 여기 10배가 넘을까? 라고 했을 때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이야? 라고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그때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수업의 팁은 몫이 두 자리인 세 자리 나누기 몇십 몇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몫을 구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쭉쭉쭉 할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는 생전 처음으로 나눗셈 한 문제에 나눗셈의 몫을 구하는 두 단계가 섞여 있거든요. 이랬을 때 나눗셈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두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두렵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사실은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계속 연습 문제죠.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수인데 여기서도 첫 번째 몫의 자리값을 이제 잠정 몫을 정하죠. 그래서 두 자리 내에 270이 넘으니까 무조건 10개짜리는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10개일까 20일까 뭐 10개짜리일까 20개일까 30개일까 이렇게 이제 몫을 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분 몫의 합수로 하는 거. 그 다음 최종 알고리즘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더 다 나와 있지만 몫을 구하는 과정이 드러난 판서 및 공책 정리 방법을 주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좀 장치를 간단하게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번 활동 수업의 팁은 여기서부터 선생님들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 가능합니다. 굳이 2번까지 해서부터 막 너무 철저하게 개입을 하거나 간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면 알아서 풀도록 해주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개간순 시스템을 활용하시고 우리 반 애들은 아직도 불안해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팁을 먼저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풀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은 이제 익히기 문제인데요. 지도상의 유의점, 몫이 두 자리 수인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수를 계산할 때 몫의 15 자리와 1의 자리를 각각 구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목 알고리즘으로 풀어보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풀어보라는 건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풀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풀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3에서도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혹시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수학적 기호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음표죠. 뭐지? 대충의 말주머니 어떻게 하면 돼? 알았어. 올릴까? 그대로 할까? 내릴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기호를 좀 안내해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뭐 문제 해결이고요. 실생활에서 겪는 이제 연결 문제이고 주어진 정보로 문제를 해결해서 굳이 말하자면 정보 처리 역량과 이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8차 시부터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수업하다 보면 8차 시부터 더 재밌어 하는 친구들이 이제 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보면 지도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0배보다 작기 때문에 몫이 여긴 1의 자리야. 아니야 10배보다 크네. 520이 넘네. 두 자리네. 한 자리네. 라고 해서 몫의 자리값을 이제 연습하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수업의 팁도 있고요. 이제 교과서 그 사고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몫이 몇 자릿수일까라고 잠정 몫의 자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10배를 생각하고 그 다음 이렇게 가려가지고 자 15자리부터 구하러 가자. 그 다음 1의 자리 구하러 가자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몫을 1차 나눗셈, 그 다음에 2차 나눗셈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1차 나눗셈을 여기다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 2차 나눗셈 하는 거, 이렇게 나눗셈을 표현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걸 가로셈으로 쓸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가로셈으로도 표시해서 두 개의 나눗셈,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로 세모로 할 친구, 그다음에 곱셈이 유창성이 많아서 깔끔하게 가로 세모로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표현 방식을 제가 이제 해드려 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몫을 구하는 방법에서 하나를 구한 다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많은 나눗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여기를 가려버리면 108개 남았네. 어쩌라는 거야? 얘도 나눠주라는 거야. 라고 해서 이때 이제 두 번째 나눗셈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해서 아예 이 부분을 가려버리고 새로 시작할 거야. 2부가 시작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유창한 아이들은 굳이 이런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판서하거나 공책 정리를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보시라고 이제 이미지로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활동 1부터 어떻게 학생들에게 팁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 수업의 팁입니다. 첫 번째는 나눗셈의 잠정 몫의 자리값을 어림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몫이 두 자리인 세 자리수 나누기 몇십 몇의 15자리와 1의자리의 몫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눗셈이 두 개임을 알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이제 그 문장 도입 사파에서 노란 종이 400장을 가지고 한 송이를 만드는데 16장이 필요해. 도대체 꽃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추론하게 합니다. 얘들아, 나중에 꽃이 만들어졌을 때 이 16장의 꽃들이 몇 송이가 만들어졌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미래로 가서 16장으로 만든 꽃송이가 몇 개야 라고 곱하기를 이용해서 미래를 이제 추측해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합니다. 그래서 몇 송이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쓰겠죠. 400에 16개가 몇 번 포함되는지 몇 봉지 만들어지는지 몇 송이 만들어지는지. 자, 그런데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어요. 해바라기를 10송이보다 많이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 갑자기? 잠깐만요. 10송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이 10송이가 되면 얼마가 될까? 160이요. 그렇구나. 그럼 160이 넘나? 라고 해서 이거 처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에 다시 160이 넘나? 라고 하는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사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60이 넘으니까 그렇네, 10송이가 넘겠네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는 이제 지면의 한계상 이렇게 20이라고 바로 표시했지만 선생님은 활동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400 나누기 16에서 잠깐만 대충이가 오기도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대충이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야 될 거. 해보겠습니다. 160이 넘어? 그러면은 10장 이상 만들 수 있는데 넘네, 400이나 되잖아. 그래, 그럼 10장짜리 10개 이상은 만들 수 있겠다. 10개인지 20개인지 3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10장은 넘어 몇십 장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몫이 한 자리의 수인 것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10개가 넘는 것도 만들 수 있네? 그러면 이제 문제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 라고 해서 잠깐 멈추시고 만약에 290장인데 30개짜리를 봉지를 한다면 10봉지 이상 만들 수 있을까? 뭘 생각해야 될까? 잠깐만. 300개가 넘나? 라고 생각해서 290개밖에 안 되니까 아니야. 얘는 몫이 한 자리야. 그럼 52개로 뭔가를 만든다면 52개짜리 몇 봉지를 만들 수 있을까? 10봉지 만들 수 있을까? 520이 넘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도 10개짜리 뭔가 10개 이상 만들어질 거야. 여기는 520이 돼야지 10개 이상 만드는데 520이 안 됐네? 아마 10개 이하로 만들어질 거, 10개보다 낮게 9개까지 최종 많이 만들어야 9개일 거야 라고 해서 몫의 잠정 몫이 아니라 잠정 몫의 자리값 15자리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먼저 하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앞으로는 10개도 넘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짚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가고 이 1번 문제를 푼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할 문제들은 한 자리 수일 수도 있고 두 자리 수도 있네 라고 해서 여기까지 끝낸 다음에 이 부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학생들에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럼 우리는 한번 해보자. 아무튼 10개짜리 이상은 만들 수 있어. 그런데 10개 만들 수 있을까? 20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때 좀 장치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잠깐만 10개짜리 만드니까 일단은 10개짜리 중에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이때 바로 이제 대충이가 출현합니다. 자, 일단 10개짜리 받으러 먼저 가자. 또는 10개짜리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라고 해서 자, 16을 20으로 치고 여기를 10개짜리 40개로 치면 대충 자, 10개짜리 두 봉지라고 해서 16 곱하기 2는 세로로 쓸게요. 자, 이렇게 16이 20개가 될까? 16, 16, 16, 16, 16, 무조건 10개는 넘잖아요. 이게 이제 10줄이라고 생각하고 16, 16, 16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16 곱하기 2는 12, 32. 올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너무 넘칠 것 같죠. 그래서 야 20봉지 되겠다. 10개짜리가 두 번 20봉지 되겠다라고 해서 32.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멈춰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풀어서 8.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80개를 가지고 16개로 16장이 필요한 노란 종이 16장짜리 몇 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학생들은 이제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몫이 두 자리인 경우는 나눗셈이 2개라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가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큰 종이로 가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려줍니다. 가려주고 다시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종이로 가리기도 하고요. 얘를 이렇게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뭐죠? 80 나누기 16이에요. 자, 80장을 가지고 16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 보자라고 해서 좀 좁아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충이. 자, 옛날의 문제네. 2차 나눗셈, 그쵸? 자, 20장이라고 치고 20단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자, 80. 대충 알려줄게. 4개 정도 알았어. 16 곱하기 4는 6, 4, 24. 64. 한번 올려볼게. 16 곱하기 5는 5, 6, 30. 80. 그래서 5송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80은 0.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20송이 먼저 만들고 남은 거를 다 풀어가지고 다시 80 나누기 16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2차 나눗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학생들은 여기에 1차 나눗셈 한 대충이 그렇죠? 이렇게 학생들에게는 뭘 나눠주시면 되냐면 이런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가리게 해주셔도 되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게 해주셔도 돼요. 일단 난 10개짜리 몇 개인지 알아서 확인하고 올게 라고 해서 이렇게 가려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0 대충 40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렇게 대충이가 와서 20 대충 80 여기는 똑같네요. 그래서 이 2개가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게 2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칠판에는 다 지우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전하고 달라진 거 뭐야? 대충이를 부르기 전에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160이 넘나? 10개 넘는구나 라고 하면 1차 나눗셈은 15자리 몫을 구하고 2차 나눗셈은 낱개를 구하는 이제 문제로 간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의 수업의 팁입니다. 사고의 과정에서 드릴 팁은 없고요. 또 이제 몫을 구하는 과정이 드러나게끔 학생들에게 이제 칠판이나 혹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실물화상기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자,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표시해보자. 대충이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스스로 한번 해야겠지라고 해서 뭘 해줄까요? 여기에 표시해보자. 자, 270 해도 되고요. 70이라고 써도 되고 이제는 이게 무슨 사고인지 아는 거니까 물음표로만 해도 됩니다. 이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270이라고 써도 되고 그쵸. 생각해 볼 거. 그래 맞다. 270이 넘어. 그럼 두 자리라고 해서 두 자리를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가려서 풀 거야 라는 거죠. 물론 답이 나와 있어도 그 과정을 모두 다 거쳐봐야 돼요. 라고 해서 어떻게 어림했을까? 자, 대충이 한번 그려봐 라고 해서 30에서 대충 네모 있고요. 90으로 했을 거야. 그래서 3으로 어림해서 얘가 왔을 거예요 라고 얘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써주는 것이 이제 책에다 이렇게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해볼까? 라고 해서 27 곱하기 3은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810 나왔네요. 그 다음 열을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책에선 지워요. 자, 2차 나눗셈 누가 왔을까요?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해도 됩니다. 30에서 90 그래서 또 3이네 라고 해서 3으로 해가지고 이거 또 3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3 그래서 27 곱하기 3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죠? 이거 안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를 높여보면 27 곱하기 4가 나와서 최종 108이 됐네 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고 4를 나중에 한 거 2차 나눗셈 해가지고 108 그래서 동그라미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계산기 없이. 칠판에는 그대로 하시거나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좀 이제 더 추천을 하는데요. 공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서요. 자, 오케이. 대충아라고 해서 이제 대충이를 부르게 하고 이렇게 나 쉽게 할 거야. 30단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 10배가 넘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거를 이제 가려보는 거죠. 자, 여기 가릴 거야. 자, 10개짜리 먼저 받으러 간다. 90. 그래서 3. 어떻게 할 거야? 기다려봐. 27 곱하기 3은 그래서 계산기로 뚜두두두두 눌러가지고 73, 22, 23은 6, 71 올려볼 거다 라고 해서 27 곱하기 4 아니네요. 73, 22, 23은 6, 7, 81이네요. 81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3, 81 자, 100개가 남았네. 짜자잔. 그 다음 거라고 해서 이제 108개. 이거 없애도 되고요. 다 풀었어 라고 이렇게 찍찍찍 그어도 됩니다. 두 번째 2차 나눗셈 시작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공책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30단을 이용할 거야 라고 해서 또 90. 그래서 3 해본 다음에 27 곱하기 3은 계산기로 두두두 두드렸더니 81. 더 많아. 올려볼 거야. 그래서 27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08. 좋았어. 요걸로 할 거야. 라고 해서 4. 108. 나머지 0. 이렇게 해서 푸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안 그러면 교과서에 할 때는 이 사고 과정이 이 답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고를 중간중간 하기 때문에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하시려면 1차 나눗셈 대충이 여기까지 끝났어. 2차 나눗셈 또 대충이 와서 잠정목 어림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하고 교과서만 공책만 쓰게 한다면 이렇게 공책에다가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책 한 권에 한 문제 정도 또는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마음껏 잠정 몫을 어림하고 조절해서 몫을 정하는 이 사고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활동 3의 소비 팁입니다. 사실은 굳이 팁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학생들에게 네가 사고한 과정이 드러나게 한번 표시해봐. 라고 하는 거죠. 자, 대충이를 부르기 전에 너도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130이 넘으면 요렇게 몫이 두 자리야 까지 한 다음에 대충이가 와야지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거나 손으로 한 다음에 자, 대충이 라고 해서 이제 부진지도 하실 때 사용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10이고 10단을 사용하려면 대충 40으로 할 거야. 그래서 4. 그래서 13 곱하기 4. 그러면 3, 4, 12, 50이 크다. 내려봐야지 라고 해서 바로 4보다 내린 3을 쓸 수 있죠. 그래서 3, 3은 9, 3, 1은 3. 이렇게 해서 39, 2. 그 다음에 다음 6이 있네. 짜자잔. 이제 2차 나눗셈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다 끝났어. 지워도 되고요. 안 지워도 되고요. 20. 대충 이 정도라고 해서 여기다 써도 되지만 학생들이 이제는 계산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쓸 수 있습니다. 2번 정도라고 해서 요것만 가지고 안 쓰고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학생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곱하기 하는 거 빼놓고 가장 핵심적인 사고만 드러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가 대충이를 부르기 전에 620? 넘는구나. 그래서 자, 몫을 2번 받으러 가. 15자리, 1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충아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대충이가 와서 자, 내가 할게. 일단 10개짜리 몇 묶음인지라고 해서 똑같이 60, 80이니까 수가 커지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쵸? 60 한 번밖에 못하네 라고 해서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수가 크니까 2번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62. 그래서 8, 18. 그래서 그 다음 짜자잔이라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2차 나눗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 내가 대충 쉽게 해줄게. 60, 180, 60단에서 써먹게. 그럼 3. 그래서 또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찍어가지고 굳이 62 곱하기 3은 이렇게 안 해도 이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63, 23은 6, 63, 18. 그래서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막 곱셈을 쓰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몫이 2자리인 수는 곱셈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남은 것은 640 나누기 32. 이제 압니다. 내가 스스로 몫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고 하나에서 자, 하나. 여기 어디쯤인가 2차 나눗셈 하고 대충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풀고 그 다음 또 1의자리 몫을 구하고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안내해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들아 이거 잠정목 한 것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 불안하면 이렇게 곱셈을 써서 해도 되고 이제는 암산이 되면 굳이 쓰지 않고 이것만 드러내고 풀어도 돼.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